다음, 청소년 교류활동 진흥법에 대한 내용인데요. 청소년이 국내외 다른 청소년들과 교류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 등 품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민간이 주도하는 교류활동, 교포 청소년 교류, 지방자치단체의 자매도시 협정, 남북 청소년 교류를 위한 제도적 지원 및 기반 조성을 위한 통일교육, 청소년 교류활동 사후 지원 및 청소년 교류활동 진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 53조에는 청소년 교류활동 진흥위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59조에는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의 제도적 지원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53조에 나오는 청소년 교류활동의 진흥은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청소년 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해서 청소년 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이러한 내용들을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와 내용들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59조에서는 남북 청소년 교류 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남북 청소년들의 교류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과 기반 조성을 위해서 필요한 체계적인 통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이 59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기반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관련 기관, 청소년 동아리 단체, 봉사활동 단체 등이 청소년 문화활동 진흥법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활동 프로그램 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 문화활동 참여 기반을 조성을 위해서 관련 시책 개발 및 활성화 방안을 구축하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동법, 특히 전통 문화가 청소년 문화에 구현되도록 시책 수립과 시행하는 것과 청소년 축제를 발굴, 지원하며 청소년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가 일어나도록 적극적으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세 감면과 벌칙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국가는 활동진흥원, 청소년 지방청소년 활동진흥센터, 청소년 활동시설, 시설협의회 및 지방청소년 수련시설협의회 등에서 조세통례 제한에서 정한 바와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인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제70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그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가한다는 양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정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정제의 도입 배경과 의미인데요.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는 청소년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만들어졌습니다. 제35조에 나오는 내용은 그러합니다. 청소년진흥법 제35조에서 명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의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1호 국가는 청소년 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라는 내용과 2호 국가는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위원회를 활동진흥원에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3호 인정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4호 인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에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1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성가족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위촉하는다라는 것이고요.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청소년 활동 안전 관련 전문 자격이나 전문 지식을 갖는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호 그 밖의 청소년 활동에 관한 지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5호 국가는 제36조에 따라서 인정받은 청소년 수련 활동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정 수련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의 활동 기록을 유지, 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청소년 활동 기록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법률적 내용에 해당하는 제35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인정제와 도입 배경, 그 의미를 살펴보면 청소년 수련활동의 영역이 광대하고 활동 프로그램의 형태도 다양한 유형으로 산재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활동 역량 강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일부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안정성, 활동 효과 등의 측면에서 미흡한 판정을 받음으로써 학부모와 참가 청소년으로부터 불신을 받는 등 청소년 수련활동의 공익적 측면에서 효율성이 악화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탈피하고자 그간 청소년 분야에서 활동 기준을 마련하고 스스로 지도자와 프로그램의 질을 제고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였으나 청소년 단체의 수가 급증하고 자영권 청소년 수련시설의 경우 지도자, 시설 운영 등의 한계로 인해서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매년 되풀이되어 오가면서 그 해결 방안으로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에 도입하여 개선 방안을 찾고 현재까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초기 인정제 도입의 목적에서 명확한 인정제 도입 이유는 자발적 선택과 참여가 가능한 양질의 청소년 활동 기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청소년 발달에 적합한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제공하는 것, 청소년 자기개발과 진로 모색 시 활용 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 활동을 기록을 제공하는 것, 건전한 청소년 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여 청소년 활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수련활동 인정제의 시행에는 초기에 의혹처럼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시행착오와 수정 보완을 거치면서 사회적 인존을 받는 소비자의 요구, 즉 학생이나 학부모 또는 교사의 좋은 반응을 받기까지에는 오랜 시간 동안 신을 겪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청소년 활동의 질적 제고는 단지 프로그램의 가치 상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안정되고 신뢰성 있는 활동을 통해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활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제를 통한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려는 의지가 활동인정제라는 제도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 활동 현장의 여건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는 의지도 동시에 내포된 개념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최근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은 인정제 시행 10년 6천호가 인정되면서 도입 배경과 목적을 다음과 같이 수정해서 밝혔습니다. 청소년이 안전하고 유익한 활동을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청소년의 안전과 질적 수준이 담보되는 다양한 청소년 활동 정보를 제공, 참여한 활동 내용을 국가가 기록, 유지, 관리, 자기개발, 진로 모색을 활용 자료를 제공한다. 건전한 청소년 활동 선택의 장을 조성하고 청소년 활동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확보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제의 제도적 특징은 인정제의 법적 근거는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청소년 활동 인정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인정에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을 보면 다음과 같은 역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여성가족부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에 따라서 청소년활동 인정제를 운영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 건데요. 국가는 청소년 활동이 균형 있게 성장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청소년 활동 인정제를 운영하도록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정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산하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서 설치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그동안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던 청소년 활동의 기록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 방안을 명시함으로써 청소년 활동 인정제의 운영과 기록 관리의 체계성을 국가 주도하에 진행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수련 활동을 하는 경우 교육부에서는 현장 체험활동 운영 매뉴얼의 인정 프로그램 이용을 권장하고 있음을 유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시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인데요. 한국청소년진흥원은 인정위원회 등 청소년 활동에 관한 인정제를 운영, 수행하고 인정위원회에서 운영과 관련한 인정제도의 모든 것을 총괄, 담당하는 기구입니다. 특히 지방 단위의 전국 각 시도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를 설치하여 인정제의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지역에 지원하고 이를 홍보하고 교육함으로써 인정제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청소년 수련활동 인정위원회입니다. 인정 신청과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6조와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령에서 밝히고 있듯이 모든 내용을 인정위원회에서 인정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인정 요청 시 인정위원회에서 정하는 인정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위원회는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으로부터 설치하여 운영하는 조직체로서 그 주요한 업무와 기능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와 제36조에서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간략하게 인정위원회의 인정위원은 15인 이내 3년 임기로 주요 업무와 기능들을 인정위원회의 인정기준 제정, 인정프로그램 심의 요청과 심의, 인정프로그램의 보완 요구, 인정심사 결과 홍보, 인정
심사원의 선발 및 활용 그리고 활동 기록 통보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인정심사원입니다. 인정심사원은 인정을 요청한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도모하고 기량과 품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적합한 활동 거리를 인지를 검증하고 심사하여 인정 여부를 판정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는데요. 활동진흥법에서 시행령 22조의 심사원 자격 요건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격 요건은 1급 또는 2급 청소년 지도자의 자격을 소지한 자, 둘째, 청소년 활동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자, 심사원 역할은 인정제도 컨설팅, 인정심사, 연장심사, 변경심사, 인정사항, 이행 여부 등을 인정위원회에서 지정, 인정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인정신청기간인데요. 현행 청소년활동진흥법에서 인정신청기간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개인법인단체, 청소년 수련시설 및 이용시설, 참가 인원의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음, 인정 수련 활동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성장 특징을 크게 4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청소년의 성장과 욕구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것,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함께 한다는 것, 위험 요소를 최소화한다는 것, 활동 기록 확인서를 언제든지 발급받을 수 있고 포트폴리오를 직접 관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교재 240페이지의 내용들을 참조하시고 선생님들의 과제물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열심히 학습했으면 좋겠고요. 시간 관계상 다른 내용들을 청소년활동 인정제 운영 특성과 운영 체계 그리고 인정제 기준과 운영 절차 등을 좀 시간 관계상 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시간 때문에 그러한 거고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참조해서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245페이지 청소년 수련 활동 신고 인정제의 문제점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고 인정제의 인식 현황과 문제점. 현재 청소년 수련 활동의 신고제와 인정제는 아직 시행 초기라고 할 수 있어서 많은 어려움과 제도적 여건이 성숙해 있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형편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특히 신고제나 인정제 자체는 필요하나 신고 기준이나 인정 기준 등이 현장과는 괴리가 있어 현장에 부적합하다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안정적인 제도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개선책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소년 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한 신고인정제의 정착을 위해서 청소년 수련활동의 개념 정리 및 분류체계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청소년 수련활동 안전 강화를 위한 도입된 관리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청소년 활동의 법적 개념, 수련활동, 문화활동, 교류활동의 재정립과 분류체계, 신고제와 의무인정제 대상, 청소년 활동에 대한 기반 마련, 기준 마련, 청소년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델파의 조사 결과 분석을 통해서 그 문제점을 제공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인정 신청 과정에서 시간과 준비에 관하여 서류가 많고 심사위원회의 심사 기준이 너무 엄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다는 것과 현장 지도자들이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 논리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점이 편리하다는 거고, 물론 인정제가 청소년 시설과 활동 현장에서 상당한 수준으로 신뢰를 제고하고 효율성이 높은 것은 두말 나위 없습니다. 하지만 홍보가 부족하고 인정제를 준비하는 만큼 현장에서 어떤 점이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려워 마냥 수수방관하는 것이 지역 고민이라는 점에서 홍보의 적극성도 계속되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청소년 수련 활동의 인정 심사가 대부분 서류 심사로만 진행되어 위험 요소에 대한 실질적 심사가 어렵고 심사 기준을 변별성이 미흡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최초 인정 프로그램, 일부 안전 고려 활동, 제보 접속권 등 일부 활동에 대해서만 현장 심사를 하고 있고 대부분 서류 심사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둘째, 위험이 수반되는 고위험 활동이나 장애하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도사 배치 등이 운영 규정에 일부 포함되었을 뿐 사실상 별도 시설 및 안전 규정이 없어 사전적 예방에 대한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 인정심사에 관하여 현 인정심사가 각각 요소들의 일반적 요건들을 충족하였는지 심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 지도력에 대해서 치중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프로그램 구성, 지도력, 안전관리 등 활동 전반에 대한 적격 여부만 심사하고 시설 및 특수 활동에 대해서 전문적인 심사의 한계가 있고 또 2인의 비상권 인정심사원에서 현장 심사를 면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를 기대하기에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재 청소년 수련 활동의 일환으로 개인이나 소규모 업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체험 활동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즉, 농산물 수학 체험 및 진로 직업 체험 등을 포함하여 과학, 환경, 그림, 공작, 항공 레포츠 등의 다양한 내용의 개별 체험 학습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나 이러한 소규모 체험 활동이 수련시설 종합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대부분 인정심사도 받지 않고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보험가입, 사고 발생 시 보상 책임 등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가 미흡하고 또한 인정심사에 대해서 알지 못할 뿐 아니라 미인정에 대하여 상대적 불이익이 없어 행정적 관리 방안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섯째, 청소년 수련 활동은 체험의 종류, 기간, 재료, 시설 등에 따라 참가 비용이 결정되고 인증정보 시스템 등의 가격, 활동 내용 등을 공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 모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일반적 정보만이 게시하고 이용 후기, 만족도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를 미리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청소년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 내용들은 시간이 부족해서 다 하지 못한 내용인데요. 부족한 내용들을 다 시간을 편정하지 못한 점은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요. 교재를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청소년 활동 진흥법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